일단은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신 만큼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설명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 뭐 제가 이렇게 아마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저에 대해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오고요. 저 윌비스 쪽에서 이제 소방학이랑 소방관계법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설명회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앞에 가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목차라고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넣어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뭐 채용 인원이라던가 또는 2022년에 여러분들 바뀌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내가 이제 소방 과목별 분석이라던가 요번에 이제 시험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커리큘럼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저 혼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1번에 가보면 제가 일단 채용 인원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용 인원 뭐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있는 거 다 있으니까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채용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400명에서 거의 한 4,000명?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4,000명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2018년부터 해서요. 쭉쭉쭉쭉 여러분들 왔는데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요 4,400명 뽑았던 시기죠. 이게 원래 공고가 실제 공고가 이게 몇 명이 났었냐면 원래는 4,000명 뽑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발표가 되니까 여기 이제 500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 500이 된 거죠. 플러스 500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몇 명이 되는 거냐면 4,500명? 그죠? 요 정도 뽑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발표된 게 2022년 내년 시험이죠. 그죠? 요 내년 시험 같은 경우가 지금 가보면 한 3,900명 정도 뽑는다라고 지금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3,900명. 그죠? 요 정도 이제 뽑는다. 근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한 요 정도 뽑는다 그랬어요. 3,900명 정도 뽑는다라고 하다가 실제 발표가 나니까 500명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가 가능하냐면 증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몇 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년이죠. 그죠? 이렇게 많이 뽑았던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인원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마지막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2023년에 몇 명 뽑겠다 이게 안 나왔거든요. 딱 나와 있는 게 지금 2022년입니다. 이때까지 많이 뽑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2023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23년에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고 2022년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여기에서 뭐 더 뽑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앞에 것들은 이미 지나간 거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어차피 여기잖아요. 그죠? 2022년 요때를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파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시험이 좀 이제 어려워진 게 뭐냐면 어려워졌다기보다 과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다 필수 과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제가 볼 땐 관건일 것 같아요. 2022년에 가장 크게 바뀐 게 그거거든요. 가장 크게. 그러면 2022년에부터는 요게 이제 없어지고 다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전체 다 이제 필수 과목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뭐 뒤에 가보면 이제 과목별로 제가 그거를 넣어놨습니다. 하셨죠? 자, 한 장 뒤에 가보면 아마 요게 또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올해 경쟁률이에요. 요거는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하셨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률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했을 때, 내가 20대 초 때, 공부를 했을 때는, 그때는 뭐 5대1? 더 안 됐었거든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쟁률이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소방직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가보면 이제 공채만 보면 12대1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경채는, 뭐 경채 보실 분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요 공채만 설명을 드릴게요. 12대1 정도로 지금 올라왔죠. 그럼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평등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높은 지역들이 여기 가보면 이런 지역들. 광역시 쪽. 뭐 광주라던가 대전이라던가 울산, 세종. 그죠? 여기 대구까지. 대구도 높네. 광역시. 여기. 요 라인.
요 라인 쪽이 좀 높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10대 1, 뭐 11대 1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없어졌죠. 이 지역 제한이 여러분들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제 살고 있지 않은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눈치 게임? 약간 눈치 게임처럼 나는 서울을 살더라도 그냥 다른 지역 한번 넣어보자.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가보시면 보통은 여기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가 13이잖아요. 그죠? 13대 1이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조금씩 일어난다는 거죠. 서울, 경기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 강원도나 타 지역은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조금 이런 현상도 있고. 근데 그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본인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경쟁률이 몇이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뭐 당연히 이 인원수 대비해서 당연히 원서 접수한 사람이 많은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본인만 잘 보면 제가 봤을 때 큰 경쟁률의 의미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닌가요? 아닌가요? 내 생각은 그런데? 그쵸? 예, 맞잖아. 근데 이제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그죠? 그만큼 또 경쟁자가 많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자가 많아진 건 또 하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일반직 분들도 조금 시험을 보지 않았나. 근데 그분들은 제 생각은 뭐냐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냥 본 거야, 그 사람들. 왜냐면 어차피 체력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훨씬 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왜냐면 그분들이 왜 시험을 봤을까요, 이번에? 2주 전이고, 그죠?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볼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소방직이 이제는 뭐가 없어지니까. 선택 과목이 없어지니까. 그냥 한번 본 거야, 그냥. 그런 여러분들 의미로 경쟁률이 좀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 2020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때보다 올라갔다라고 학생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률이 나왔었고요. 경쟁률이 나왔었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15대 1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 가보면, 어디 갔어? 여기 있죠. 12대 1, 13대 1. 한 요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여기 과목 개편, 이게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죠. 요게 거기 책에 프린트에 가보면 제가 넣어놨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보시면 2021년까지는 필수 과목이 이렇게 3개였죠. 국어, 영어, 한국사, 그죠? 근데 선택 과목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여기에 학이 들어가고 원래 여기 법규가 들어가고 행정법, 사과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였죠. 2과목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3개 있죠. 학이랑 법규랑 행정법이 2022년부터 어디로 들어오냐면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무조건 어떻게 보면 5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장점하고 단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일단 장점이 뭘까요? 장점. 그리고 장점이 뭘까? 여기 학이랑 법규랑 행정법이 들어왔죠. 그죠? 네. 장점이 뭘까요? 장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쵸. 타직렬이 안 들어온다는 거. 일단은. 타직렬 유입이 제가 볼 땐 어렵지 않을까. 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전보다는 훨씬 여러분들 적어질 겁니다. 그죠? 타직렬은 유입이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당연한 거지만 충분히 얘는 늘어날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소방 공무원이 돼서 소방 업무에 대한 전문성 있잖아요. 소방 전문성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무조건 봐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이거 하겠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임용이 되잖아요. 그럼 소방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지? 감지기가 뭔지 몰라요. 스프링클러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이랑 법규가 필수로 들어간 건 잘 바뀌었다. 근데 뭐 요거까지 들어왔으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행정법이라는 걸 알아야 원래는 얘를 아는 거거든요. 두 개가 또 아예 동떨어져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두 개가 약간 겹쳐 있는 과목이긴 한데 여기가 더 넓죠. 폭넓죠, 행정법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단점이 뭐냐면, 단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난이도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난이도는 계속 상향을 할 겁니다. 지엽적인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요. 지엽적인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야, 당연히 나는 이 정도는 걸러도 된다. 야, 이거는, 못 낸다. 야, 근데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강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야, 이제 다 봐야 된다, 책을. 걸을 게 없다. 무조건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 책을 다 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법규 우리가 책, 그냥 이론책 가지고 오잖아요. 그 600페이지, 700페이지 돼요. 그거 어떻게 다 볼 거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또 해야죠. 그래서 난이도는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있죠, 여러분들. 가산점. 가산점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방지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가산점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몇 프로라고 얘기하냐면 5%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시험 원전수에서 이제 내가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5%를 받으려면 이건 못 받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러려면 내가 이걸 따야 되거든요. 기술사 또는 관리사를 따야 돼요.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5년? 이거 공부하다 그냥 시험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산점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거 있죠, 여러분들. 커말이요. 커말이 급이 있거든? 1급이 있고 몇 급이 있나요, 이게? 2급이 있죠.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1급이 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가산점도 틀려요. 얘가 3%고 얘가 1%예요. 근데 이것 딸 바에야 이것 따는 게 낫다라는 거지, 내 말은. 왜냐면 가산점 차이가 2점, 2%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커마를 따려면 1급을 따라, 1급. 요거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게 저는 요거 공부했었거든요. 1급은 저도 없어요. 근데 1급이 2급보다 양이 좀 많고 난이도도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2급 시험 본 게 20살인가 그때 시험 봤는데 애기들 있죠, 애기들. 초등학생들이랑 시험 봤거든요. 20살 때.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이제 1급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이거는 성인들이 많이 따더라고요. 1급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1급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즘은 그냥 책 사면 강의를 줘요. 요즘 보통 다 그래요. 컴퓨터 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책을 하나 사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짬짬이. 시간 내서. 시간 내서. 그러면 얘는 저는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말 같은 경우는. 또는 이것 따시면 돼요. 이거. 기사나 산업기사. 이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죠. 이 기사가 3%고요. 얘가 몇 프로냐면 1%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것 따면 되는데 이거보단 얘가 쉬워요. 기사보다. 이게 소방설비기사라는 게 있거든요. 자격증이 있어요. 소방설비기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보단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를 공부를 한다?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이 뭐냐면 요 학개론이랑 법규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목이 겹치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하는데 시간이 제가 봤을 때 못해도 3, 4개월은 걸리고요. 못해도 3, 4개월은 걸리고 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 쓰는 시험이라, 서술형 시험이라. 1차는 객관식이지만 이게 다 쓰는 시험이라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랑 가산점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 대형 면허까지 요거까지 하면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제일 이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저는 4%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는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다른 분들하고 그냥 평등하게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야, 내가 시간이 없다. 나는 그냥 필기를 진짜 잘 보겠다. 뭐 그런 상관없어요. 난 그냥 다 100점을 맞겠다. 상관없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산점은 조금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 이건 제가 봤을 때 선택보다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됐죠? 그래서 요거 가산점은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거 이제 5과목과
요거를 이제 가산점을 준비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타직열도 마찬가지예요. 타직열에 원래 선택 과목이 있던 게 어디로 들어오면, 이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면 난이도가 항상 올라갑니다. 근데 일단은 법규가 요번에 어렵게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법규가 요번에 어렵게 나왔거든요. 법규가 요번에 어렵게 나왔으니까 지금 개편되기 전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올해 시험부터. 그럼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목 개편된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거를 조항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어떻게 준비할지는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어떻게 보면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력 채용 과목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경채는. 그러니까 뭐 행정법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보면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아까 학계론이랑 법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 그럼 제가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과목별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학계론 분석을 넣어놨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연소라던가 화재조사 위험물, 뭐 여기 쭉 가봤을 때, 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학계론에서. 근데 학계론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지금 최신부터 과거까지 쭉 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연소 이론과 뭐요? 화재 이론. 자, 여기 같은 경우가 누가 봐도 많이 나왔죠. 그죠? 뭐 6문제. 7문제. 여기 많게는 8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중을 두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기는 어렵게 안 나와요. 여기는 헷갈리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나오는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 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대,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항상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선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해와 암기를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밑에 있죠, 밑에. 여기는 다 뭐냐면 암기입니다. 여기 통으로 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걸러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없죠. 어떻게 보면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걸 왜냐면 다 외우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난이도도 보세요. 이게 19년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21년이랑 20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21년이 훨씬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20년도는 내가 몇 번 풀어봤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관연도니까 몇 번 풀어보고 갔을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시험 보시는 분들도 이때 건 다 풀어봤어, 전에 건. 야, 새롭게 이렇게 나오니까, 야, 진짜 어렵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일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22년 시험을 대비하면서 21년 걸 풀어보잖아, 본인들이. 한번 봤던 문제 또 풀잖아요. 그럼 당연히 쉽게 느끼겠지. 봤던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항상 중에서 한 중상? 난 요거 두 개도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렵게 느꼈다라고 하니까 뭐 상정도로 제가 이제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리가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학계론이요. 예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나중에 갔을 때 뭐 2018년이나 2017년 과거 거 풀어보면은 내가 딱 읽잖아요, 문제를. 그럼 답이 10초 안에 나와요. 그런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줄이야. 그리고 보기가 그냥 단어 딱 보면 답이 보여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8년도 이전에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19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이것도 길어, 문제도. 지문도 어때요? 길어요. 한 줄, 두 줄씩.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단어만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하다가 관연도에는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야, 그런 것만 나오겠지라고 해서 이제 뒷답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지역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을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온다, 이제.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1분에 하나씩 풀어라?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다. 지문도 길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올라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요번 건. 야, 그럼 학계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이론 있죠, 이론. 이론은 이거는 몇 회도 그래도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 이론을 제가 볼 때 최소한 그래도 한 3회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다회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익게, 요거를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좋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다회독이 더 중요해졌다.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기본 이론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한정돼 있거든요. 문제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한정돼 있는데 그거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무슨 현상이다라고 하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표현하는 게 막 10가지가 넘거든요. 책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원리를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게 그거를 조금 준비를 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자, 제가 봤을 때 이론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이제 비중을 두는 게 여기다. 여기 기출과 응용.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출 있죠. 여러분들 기출은 학생들이 많이 풀어봐요, 이건. 이거는 그냥 동일선상이야, 내가 볼 때. 무슨 말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심심하면 그냥 한 번씩 그냥 푸는 거야, 그냥. 그러면 3번? 4번씩은 풀더라고요, 보통. 왜냐면 계속적으로 눈에 익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봐봐,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예를 들어 비슷한 게 나왔어. 그러면 한 80점? 한 90점 정도가 기출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삔또 나는 게 한 2-3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응용 문제.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서는 못 푸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준비를 시켜줘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땐 강사들이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앞에 있는 선생들이. 지문도 좀 길게 만들어주고, 최대한 헷갈리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만들어서 연습을 시켜드릴 수 있고, 일단 그래서 문제는 많이 풀어볼 거다. 걱정하지 마셔라. 기출 문제라던가 응용 문제까지. 자, 다회독 필요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난이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보자. 근데 학계로는 더 이상 올라갈 건 없을 것 같고 올해처럼 그냥 이상한 문제 2문제, 3문제씩 이렇게 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학계론이고 올해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거죠. 이거 법규. 왜냐면 이거는 근데 제가 이게 핑계가 아니고 자, 기본법, 시설법, 공사법, 위험물법이 있잖아요. 항상 4개씩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고 야, 이런 건 안 봐도 된다. 야,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하려면 양이 너무 늘어난다. 근데 그런 데서 특히 여기 있죠, 이번에. 여기 공사업법. 야, 여기서 그런 문제가 2-3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평균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책에는 들어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안 보죠,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기출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야,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낼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학생들이 봤을 때도 야, 무슨 이런 내용까지 약간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 조금 한 번씩은 다 어떻게 보면 전체 조항을 한 번씩은 읽어보는 또는 내가 읽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뭘로 풀어보면 되냐면 문제로라도 제가 뭘 조항을 이제 문제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 조항을. 그러니까 이론 시간에 이걸 다 못 본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못 봐요. 왜냐하면 그게 700페이지 된다 그랬잖아요. 다 못 보니까 그걸 채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나 또는 응용 문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채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문제로 채운다라는 거 하나 생각을 좀 해주시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여기 봐봐 여러분들. 법규는 항상 중 또는 나는 중하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죠. 네, 요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여기를.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본법 있죠? 기본법은 어려운 문제 없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이고 시설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 안 보는 간이 SP나 이런 게 나왔지만 뭐 예전에 연습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무게를 실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무게를 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이 또 당황을 했었고 위험물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건 공사업법이었어요, 이번에. 네, 공사업법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또 해보고. 자, 여기 법규가 솔직히 얘기하면 법규는 공부법이 따로 없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드립다 외우면 돼요. 이건. 무슨 말이지? 법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외워야 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뭘 물어보냐면 예전에 이제 가보면은 법규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어.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이제 의미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시행령으로 정한다? 뭐 이걸 시행규칙으로, 그거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저는 벌칙도 마찬가지야, 벌칙도. 작년이 특이했던 거였던, 작년이 세 문제가 나왔어요, 벌칙이.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는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이제 큰 것만 봐라라고 했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 나왔잖아요, 일단. 근데 벌칙도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걸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이 워낙 많아요. 그 이거를 얼마나 줄이고 이제 얼마나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 요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론 학습해야 되고, 3회독 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중요한 게 이거다, 여기도. 요거. 기출 문제는 당연히 푸는 거고, 응용 문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항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거다. 그리고 이거 있죠. 이 단어랑 수치 있죠. 이 단어랑 수치, 그러니까 숫자. 이게 진짜 많거든요. 법규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채울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테스트를 많이 늘릴 거예요. 테스트를 많이 늘려서 계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법규는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있죠. 이거 개정. 이 개정이 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1년에 몇 번씩 될까요? 엄청 많이 돼요. 맞아요. 손으로 못 세요. 이거 100번 넘게 됩니다. 거의. 근데 저희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 있죠. 시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몇 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시험에 직격으로 날라오는 법규는, 개정되는 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또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중간중간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특강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중요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정리를 할 거고, 말씀드렸죠? 난이도는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자. 어디까지? 일단. 올해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처럼 이 정도로 유지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항상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규도 이제 거를 게 없다. 모든 조항을 한 번씩은 다 읽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볼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제가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고요.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이건 뭐냐면 이제 소방 과목 1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하가구 법규 동일합니다 하셨죠? 하가구 법규 동일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해서요.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제 3월까지 여러분들 하나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럼 보세요. 기초특강이죠. 기초특강이 이제 언제부터 하는 거냐면 5월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합니다. 6주 동안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제가 뭘로 하냐면 이걸로 수업을 하거든요. 서브노트요? 네. 그 서브노트가 이거예요. 요거. 암기노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로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거 절대 다 못해요, 6주 안에.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걸 지금 6주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이거 전체 다 못한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기출 나왔던 부분 있죠. 기출 나왔던 부분이나, 또는 최대한 여러분들 사진 있죠. 사진이랑 또는 영상을 이용해서 좀 소방과 친해질 수 있게 제가 학이랑 법규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소방에 대해 안다? 소방에 대한 선 지식을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1회독을 한번 할 거예요. 1회독을.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게 들어가면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왜냐면 여기서 충분히 딱딱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기본 이론부터. 여기서 그냥 맛만 보는 거야, 그냥. 살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맛만 보고, 이제 여기 이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기본 이론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맛만 보는 강의가 충분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맛보고 들어오는 것과 맛보지 않고 들어오는 거하고 틀린 거니까. 그래서 맛을 보고 이제 실제 이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7, 8월 정도? 8주 정도? 요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진짜 이론만 하죠. 이론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아침 특강이라고 해놨지만 이 특강 있죠, 특강. 특강을 저는 항상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분이나 3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간단하게 그 전에 배웠던 걸 썸머리를 하든가, 보조자료를 나눠드리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꼭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이 테스트 있죠. 테스트는 꼭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왜냐면 이 테스트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이론 때. 학생들이. 왜 안 하냐면 7월이잖아. 그죠? 그럼 내년 4월이잖아요. 그럼 몇 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지금? 한 9개월 남았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도 여러분들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름 써내면 이름도 불러주고 너 몇 개 맞았네? 이런 식으로 너 다음 주에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셨죠? 뭐 벌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무슨 학교도 아니고, 그죠? 그냥,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거든. 옆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1년에 한번 이렇게 식으로 풀로 돌았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따라오나 한번 보려고 나도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넣었어요. 심화 이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봐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화 이론 갔을 때는 이론 교재 똑같은 교재로 또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보조자료. 그러니까 약간 심화적인 거. 약간 좀 어려운 내용들.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이것도 이제 8주죠. 근데 이때는 이제 월간이 아니고 주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 특강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 녹이면서 같이 할 겁니다. 이건 이제 학계론에만 해당이 되겠죠.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정 특강이나 이런 특강들이 중간중간 들어갈 거고요. 중간중간 들어갈 거고. 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강제로 몇 회독을 하는 거냐면 3회독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제로. 학원에 나오시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제가 3회독을 시켜드립니다.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내가 앞에서 계속 떠들고, 여러분들을 계속 밑줄 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강제로 3회독을 한 다음에, 이제 연말에 문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풀 때도 뭐를 할까요, 이때도? 이때도 회독하죠, 그죠? 그래서 문풀 교재랑 8주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월간, 주간 들어가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는, 뭐, OX라던가 또는 빈칸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론 또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죠. 문풀 때는. 이때도 여러분들 회독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4회독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어차피 이론을 다 같이 배우니까. 이론 내용이 아예 없지 않으니까, 책에. 그래 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진도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랜덤이죠. 그냥 매주 몇 문제씩 드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채점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8주 과정하고 마지막에 총정리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강을 계속적으로 넣으면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 까먹지 않게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3월에 가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실전 모의고사. 이건 동영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마무리지. 야, 이때는 뭐 이론 정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만 뒤다 푸는 거 이때는. 응? 그냥 요때는 그냥 실제 테스트죠. 그냥 무조건 테스트.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요건 뭐 쪽집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정도 잡아서 유인물 드리면서 여기서 나올 것 같다. 약간 요런 그런 특강까지 여러분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나와준다면 충분히 법이랑 학은 조금 더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본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1년 커리를 제가 짜왔습니다. 1년 커리를 짜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이 돌아가는 거고 내년 시험 이제 4월에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돌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하고 법규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학이랑 법규에 대해서? 아니면 소방 전체적인 것도 괜찮고 소방 전체적인 것도 괜찮고 아니면 소방학이나 소방법규에 대한 것도 괜찮고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아, 깔끔하게. 혹시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셨죠? 예. 네. 컴활 1급 혹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공부 시간이요? 공부 시간? 보통 몇 개월 걸리겠다는 내가 볼 때는 하는 친구들 보니까 2개월이면 하던데. 예. 2개월? 3개월이면 하던데. 근데 그것도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짜투리 시간 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에만 집중할 시간은 없어요, 내가 볼 때. 컴활은 내가 볼 때 그냥 취미처럼 본인이 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취미라기보다는 약간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필기는 금방 딴대, 필기는 금방 딴대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실기예요, 실기. 실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 친구는 컴퓨터를 잘 만지는 친구인데 근데 떨어졌대요? 1급을 보다가 네. 어려워서 2급을 돌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어려워서 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컴활이잖아요, 컴활. 컴활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기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이걸 이제 만져야 되는데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데로 이제 무료 영상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그분이 하는 거지 내가 직접 하질 못하잖아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학원에 직접 가는 건데 요즘 학원 직접 가는 것도 조금 위험해가지고, 위험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많은진 모르겠는데 어디 학원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냥 혼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활은 그냥 사서 그냥 내가 붙을 때까지 이게 상시 아닌가요? 예,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컴활은. 그러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그냥 될 때까지 그냥 딥다 하는 거지 뭐.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4점은 있어야 돼요. 4% 가산점은 있는 게 좋아요. 정 안 된다? 그럼 2%라도. 2급의 그냥 대형이라도. 근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물어보면은 그 4% 정도 생각을 다 하더라고. 근데 하다가 못하는 애들은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소방학과 나온 애들은 저걸 따고 나와요. 소방설비 기사를. 왜냐면 졸업을 할 때 졸업시험에 그게 있어요. 소방설비 기사를 따야 얘네가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졸업을 못 해. 그럼 걔네들이 이제 공채로 들어오면 걔네는 3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3% 먹고. 근데 저 소방설비 기사를 아무런 내가 지식 없이 공부를 한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요. 왜냐면 이거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방을 아예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겹치는 부분은 일부고 거의 다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조금 소방설비 기사보다는 저는 컴활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설비 기사를 딸 바에야. 근데 그 기사는 그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있어야 돼요, 맞아. 경력도 있어야 돼요. 경력이 없으면 못 봐요. 자격이 그 공대 나오고 4년제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또 안 되고, 맞아. 그것도 있다. 응시 자격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응시 자격이 있어야 돼.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안전 분야가 아니라서 이게 안전관리 분야 기사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기사 분야가 소방설비 기사라던가 또는 뭐 산업안전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약간 안전에 관련된 기사나 산업 기사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정보 처리 기사는 안 될 것 같아. 그거 안 알아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그건.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산점은 컴활이 제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전을 해보기가 가장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면 2급 하셔도 돼요. 2급 하셔도 되는데 2급보다는 저는 1급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2급은 진짜 쉬워요. 2급은. 2급이랑 대형이랑 중첩이 돼요. 맞아요. 맞아. 컴활이랑 대형이 돼요. 컴활이랑 대형. 그러니까 대형이랑 같이 따는 게 좋아. 그래서 가산점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됐나요?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없나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학이랑 법규는 네,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해서 조금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해보자고요.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갔을 때 목표한 점수 맞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